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해설은 압둘라 알 마이만의 스펙트럼의 색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의 복잡한 머릿속, 즉 우리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바로 파헤쳐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방금 전까지 하려던 말이나 어떤 정보가 기억 안 나서 답답하다가 몇 시간 뒤에 뜬금없이 그거 하고 떠오르는 거요. 사실 이게 뇌에서 정보가 완전히 지워져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머릿속이 너무 어지러워서 그 타이밍에 딱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못 찾은 것뿐입니다. 여기서 원작자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뇌는요, 마치 100m짜리 거대한 공간에 부품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자동차 부품 창고와 같다는 거죠. 나사 하나 찾으려면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반면에 훈련을 통해 잘 분류된 마음은 완벽하게 정리된 창고 같아서 필요한 데이터를 단 1분 만에, 아니 즉각적으로 쏙쏙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엉망진창인 머릿속 창고를 싹 비우고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복잡한 창고로서의 마음, 정보와 증거를 구성하는 기술, 타인을 이해하는 기술, 사고의 경로와 패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의 수준까지 이렇게 5가지 핵심 기술들을 차례대로 쭉 훑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복잡한 창고로서의 마음, 뇌 정리하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무작위로 아무데나 정보를 던져넣는 뇌의 나쁜 습관을 멈추게 하는 거죠. 이른바 분류라는 인지기술인데요. 정보나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그룹화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인터넷 루머나 가짜뉴스가 쏟아지는 이런 정보 과부하 시대에 이 분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1차적인 방어막이자 비판적 사고의 절대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파트, 정보와 증거 구성 기술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이 추상적인 분류라는 개념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예를 들어 휴대폰, 치즈, 의사, 산, 물, 겨울 같은 완전히 무작위적인 단어들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처음에는 뇌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2가지로만 나눕니다. 그런데 훈련을 거치면 이걸 인간, 식물성, 동물성, 음료, 추상적 개념, 제조품, 장소 이렇게 7개의 아주 구체적인 폴더로 쫙 체계화하게 돼요. 뇌가 억지로라도 정보를 제대로 된 방에 집어넣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원문에 나오는 이사회 예시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새로운 지점장을 뽑아야 하는데 아주 엄격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중심의 인물과 사교적이고 관기를 중시하는 인물 중 누구를 골라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팩트와 감정적인 적합성을 명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무조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직무에 딱 맞는 적재적소의 인재를 찾아내려면 말이죠. 이게 의사결정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살면서 우리는 종종 차악의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꼭 먹어야 하는 약인데 부작용을 감수할 건지, 아니면 빠르고 간편하지만 건강엔 나쁜 패스트푸드와 시간은 오래 걸려도 몸에 좋은 건강식 중 뭘 고를 건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느 쪽의 피해가 더 적은지 그 증거들을 분류하고 저울질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내 머릿속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세 번째 파트, 타인을 이해하는 기술로 가보죠. 여기서부터는 소모적인 갈등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 즉 청자가 어떤 상태인지 분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휴대폰 전자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진짜 이해하고 싶어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나요? 아니면 그저 내 말을 끊고 자기 주장을 들이밀며 공격할 타이밍만 노리고 있나요? 이걸 재빨리 파악하는 게 원활한 소통의 첫 단추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질책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상사의 진짜 목적이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건설적인 사실 규명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파괴적인 인신공격인지 우리는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듣고 말하는지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볼 차례입니다. 네 번째 파트, 다양한 사고의 경로와 패턴입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크게 3가지 시간대로 나뉩니다. 과거의 고된 노동을 회상하는 할아버지, 오늘 당장의 화창한 날씨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20년 뒤 종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손자.
이렇듯 사람마다 머물러 있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누군가와 진짜 깊이 연결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사고 회로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에 꽂혀 있는지 파악하고 그 주파수에 맞춰야 해요. 시간대뿐만 아니라 사고의 방식 자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판사나 기자는 비판적 사고를 쓰고 예술가는 창의적 사고, 엔지니어는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죠. 반면에 개인적인 갈등 상황에선 감정적인 사고가 튀어나오고요. 만약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감정적으로 대처한다?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원작자는 정보와 뉴스의 출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꿀안의 한 구절을 인용해 강조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무지한 상태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는 건데요. 이건 과거의 지혜지만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에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기 위한 정말 완벽한 조언이 아닐 수 없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사고의 수준과 결정입니다. 우리의 실제 인지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깊은지 그 레벨을 한번 나눠볼게요. 텍스트에서는 이걸 3가지 레벨로 나눕니다. 어린 아이처럼 어떤 상황이든 하나의 기술만 고집하는 낮은 수준,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간 수준, 그리고 상황에 맞춰 여러 가지 고급 기술들을 자유자재로 꺼내 쓰는 높은 수준의 사고방식이죠. 일상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꾸 오해가 생기고 삐걱거리는 건 서로 이 사고 수준이 달라서 상대방의 의도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원작자가 시적인 구절을 하나 빌려와서 숨겨진 4번째 레벨, 일명 연기자를 소개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 잘한 척하지 않고 복잡한 사회적 갈등을 아주 우아하고 부드럽게 넘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눈치 없는 척 연기를 한다는 거죠. 진짜 현명한 고수들의 방식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준의 사고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복잡한 마음속 창고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제대로 된 도구를 쓰고 계신가요? 혹시 이미 머릿속 어딘가에 있는 정보를 찾으려고 아직도 불 꺼진 창고 안을 헤매고 계신 건 아닌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